반값 상가가 속출한다. 절대 사지 마세요. 의외죠. 저도 자영업자고 국밥집도 해본 사람이 지금까지 제가 쭉 이야기하는 게 상가를 사서 내가 하는 게 내가 직접 하는 게 그래도 살 수 있는 방법이다. 이런 말씀까지 제가 드렸잖아요. 그런데 상가 사지 말라?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는지 한번 들어보실래요? 일단 이걸 한번 보십시오. 경기 지역의 8월입니다. 상가 낙찰가율 경매입니다. 55.3%예요. 반값 상가가 나온다는 이야기죠. 이게 평균이 55.3%니까 뭐 떨어진 거는 반값 이하로 내려가는 그런 상권도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굉장히 많이 떨어진다는 이야기예요. 실질적으로 지표를 보면 말입니다. 경기가 최악입니다. 55.3. 서울은 그나마 나아요. 72.3. 인천은 64.6이고요. 물론 경기 지역 아파트 낙찰가율은 80.1입니다. 거기에 비하면 지금 경기는 굉장히 낮죠. 굉장히 낮죠. 게다가 말입니다. 서울도 72.3이니까 서울에도 낙찰가가 뭐 상가의 위치에 따라서 다릅니다. 반값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사지 마라 그러느냐. 일단 실제로 반값으로 떨어졌는지부터 먼저 확인을 해 보시죠. 경기 고양 덕양구의 돈해동 1층 상가입니다. 면적이 136제곱미터입니다. 감정가는 19억이에요. 그런데 세 차례 유찰 끝에 8억 6,400만 원에 낙찰이 됐습니다. 50%도 안 되죠. 45.5%입니다. 굉장히 많이 내려갔죠. 굉장히 많이 내려갔습니다. 또 하나 경기 화성 오피스텔 1층 상가입니다. 마찬가지로 45제곱미터고요. 6억 9,800만 원의 감정가가 결국은요 45.9% 세 차례 유찰 끝에 3억 2천만 원에 낙찰이 됐습니다. 반 가격이 안 되잖아요. 전부 다. 그죠?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두 가지를 반드시 생각해야 됩니다. 두 가지가 뭐냐. 첫 번째는요. 감정가가 굉장히 높다는 사실은요. 분양가가 높았다는 이야기예요. 분양가가 지금 상가가 공급되는 거에 비해서 터무니없이 높습니다. 1층 상가가 지하철역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다르기는 해요. 뭐 3.3제곱미터당 적어도 말입니다. 5천만 원 하는 데도 있습니다. 지하철역과 가까이 있으면. 지하철역과 떨어져 있다고 하더라도요. 일반적으로 이 사무실을 분양하는 분양가의 2배예요. 아니면 3배고 아니면 4배입니다. 다시 말해서 분양가가 월등하게 높다는 거예요. 월등하게 높기 때문에 절대로 말입니다. 저는 상가 분양 받으라는 이야기 안 합니다. 절대로 상가를 분양받아서는 안 된다. 터무니없이 높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요. 세 차례 유찰된 게 두 번 다 세 차례 유찰됐잖아요. 왜 세 차례나 유찰될까요? 가격이 비싸서 한 차례 유찰되고 두 차례 유찰될 것 같기는 한데 세 차례까지 유찰된다는 것은 여러분 지금 자영업이 그만큼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저 상가 내가 가져와서 3억 2천만 원에 낙찰을 받았으나 이거 3억 2천만 원 중에 뭐 상가 같으면 한 70% 많으면 내가 직접 하면 70% 대출해 주거든요. 그러면 2억 가까이 대출을 해 준다는데 2억에 대한 이자를 감당하기 쉽지 않다요. 2억에 대한 이자가 적지 않을 수도 있죠. 2억에 대한 이자가 한 달에 아무리 안 나와도 말입니다. 싸게 한다고 해도 한 80만 원 가까이 나올걸요. 2억이면. 그러면 면적이 45제곱미터인데 80만 원 월세를 받을 수 있나 이거예요. 80만 원 월세를 받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지역에 따라 다르고요. 지금 경기도 화성인데도 말입니다. 물론 이
예, 경기 화성 오피스텔 1층 상가는 현재 120만 원을 받고 있다고 해요. 현재 120만 원을 받고 있다고 하니까 그나마 쉽게 말하면 대드는 거지. 이게 현재 상가가 안 차 있으면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더 어려운 것은요. 지금 자영업이 5중고, 6중고, 7중고 겪고 있다고 하잖아요. 인건비는 인건비대로 올라가, 재료비는 재료비대로 올라가, 전기 가스비 폭등, 임대료 안 내면 안 돼, 경기 침체는 계속돼. 상황이 진짜 어렵거든요. 그럼 자영업자들이 예, 임대료 내고 장사해서 남는 게 없다.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상가 주인 입장에서도요. 부담스럽죠. 자영업자들이 이익을 푹푹 내줘야 돼. 그래야지 이게 여러분 상가를 사서 내가 임대를 놓고자 하지. 그렇지 않으면 힘들잖아요. 그죠? 굉장히 힘들잖아요. 마찬가지로 자영업자 자신이 내 상가를 가지고자 할 때도 마찬가지죠. 은행의 이자를 생각을 해야 되니까. 그것까지 생각하면 지금 상가를 사는 게 맞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낙찰로 해서 경매로 해서 싸게 뭐 45% 40% 싸게 사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도 지역을 잘 봐야 되고요. 또 상가의 위치도 굉장히 잘 봐야 돼요. 이게 상가라고 다 상가가 아니라 상가는 확실하게 말입니다. 위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다른 어떤 것보다가 상가는 위치가 중요합니다. 사람이 모이는 곳이냐 안 보이는 곳이냐. 저는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계속 말씀드립니다. 지금 상업용 부동산 제가 사지 말라고 말씀을 드려요. 자영업자분들한테 물어보면요. 월세 내고 인건비 주고 재료비 나가면 남는 게 없다 해요. 다. 하나같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같이. 아니 자영업자들이 장사를 하는데 남는 게 없다. 자영업자도 장사 안 합니다. 점점 더 안 하게 될 겁니다. 가격은요. 점점 더 떨어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가 절대로 사지 마세요 하는 게 그거예요. 고분양가고 예. 게다가 상가를 만약에 경매로 낙찰 받는다고 하더라도 임대 주기가 만만치 않고요. 또 내가 장사를 한다고 손치더라도 인건비 월세는 뭐 내가 감당을 하고 있으니까 이자겠죠. 이자의 인건비에 전기료에 감당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이게 감당할 날이 오겠죠. 그런데 그 시기가 아예 안 올 수도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진짜 조심하세요. 진짜 조심하세요. 제가 오죽했으면 상가 절대 사지 마세요 이렇게 제목을 달았을까요? 오죽했으면. 예, 오죽했으면 이렇게 달았을까요? 그러니까 조심하시라는 이야기를 제가 강조하고 싶어서 이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제발이지 예, 상업용 부동산 조심하시고 또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하고 싶으면요. 저한테 전화 한번 주세요. 저하고 상의를 하시고 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든지 무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